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 지킴이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무서운 병도 항체주사라는 기적의 치료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항체주사를 맞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눈의 주사를 벌써 5번이나 맞았는데 왜 눈이 더 맑아지기는커녕 더 침침해지는 것 같죠? 비싼 돈 들여서 아픈 주사 맞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해요.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고만 하는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치료를 그만둬야 할까요? 혹시 병원을 옮겨야 할까요? 이 같은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저한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걷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같은 거겠죠. 병원에서는 좋아지고 있다는데 내 느낌은 다르니 의사를 믿어야 할지 내 눈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 그것만큼 힘든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다하지 못한 치료의 현실과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숨겨진 원인들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분 진료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미처 다 설명해주지 못했던 속사정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치료 실패를 막는 결정적인 비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황반변성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환우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분들에게는 그 어떤 비싼 약보다 더 귀하고 실질적인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을 확신과 희망으로 바꿔드릴 테니 부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항체를 맞으면 눈 속의 나쁜 혈관들이 마법처럼 싹 사라지고 흉터도 없어지면서 예전에 맑고 깨끗했던 20대의 눈으로 완전히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어쩌면 당연한 기대입니다. 비싼 비용과 고통을 감수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진실을 아셔야 지치지 않고 이 긴 싸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항체 주사는 흉터를 없애는 지우개나 죽은 세포를 살리는 재생 물약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에 가깝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의 신생혈관이라는 불량하고 약한 혈관이 잡초처럼 자라나서 이 혈관이 터지고 피와 물이 새어나와 황반을 물바다로 만드는 병입니다. 항체 주사는 이 신생혈관을 자라게 하는 나쁜 신호물질을 차단해서 혈관을 억제하고 물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더 이상 집이 불에 타지 않게 불길을 잡고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이미 불에 타서 새까맣게 변해버리고 무너져버린 기둥을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시세포는 뇌세포와 같은 신경 조직이라서 한번 죽으면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려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불은 껐어도 시력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치료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을 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가 홀라당 다 타버려서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하지만 빨리 소화기를 뿌려 불을 끄면 비록 벽지에는 그을음이 남고 가구는 좀 망가졌더라도 집의 뼈대는 지켜서 우리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사 치료의 제일 목표는 시력을 확 좋게 만드는 개선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유지입니다. 실명을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혼자서 화장실을 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력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불이 나자마자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껐다면 그을음만 살짝 닦아내고 예전처럼 깨끗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사 치료 환자의 약 30에서 40%는 시력이 호전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럼 주사를 맞는데 왜 눈이 더 침침하게 느껴질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기가 빠지는 과정 때문입니다. 주사를 맞으면 혈관에서 새어나오던 물이 멈추고 퉁퉁 부어있던 황반의 부기가 가라앉습니다. 이때 팽팽하게 부풀어있던 망막이 물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물에 젖었던 벽지가 마르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망막의 모양이 변하면서 초점이 안 맞고 일시적으로 시야가 더 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이 잘 듣고 물이 마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망막이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둘째, 백내장의 동반입니다. 황반변성이 오는 연령대라면 백내장이 함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황반 치료는 잘 되고 있는데 앞을 가로막는 수정체의 백내장이 심해져서 침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백내장 수술 시기를 조율하면 시력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내성이나 재발일 수 있습니다. 드물게 약이 잘 안 듣거나 잠잠하던 혈관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약을 바꾸거나 주사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중요한 건 효과가 없다, 더 나빠졌다고 내 맘대로 단정 짓고 치료를 중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이 아직 덜 꺼진 집에 소방수를 철수시키는 것과 같은 내 눈을 포기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아무리 명의를 만나 좋은 주사를 맞아도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이 치료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아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하고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생활 속 관리야말로 치료의 승패를 가르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치료 중인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료를 방해하는 3대 악당을 고발합니다. 첫 번째 악당, 담배입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40년 피운 담배를 어떻게 끊어?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나빠 하시면서 몰래 피우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눈이 좋아지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타르 같은 수천 가지 독성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망막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눈은 살려줘 하면서 신생혈관을 더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즉, 담배는 신생혈관을 더 빨리, 더 무성하게 자라게 만드는 강력한 비료와도 같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황반변성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나 높고 치료 효과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치료 중이시라면 당장 금연이 제1의 치료제입니다. 혼자 끊기 힘드시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악당, 자외선입니다. 치료 중인 망막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는 피부로 치면 상처가 나서 새살이 돋아나려는 연약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호장비 없이 강한 자외선을 쬐는 것은 그 상처난 피부에 소금을 뿌리고 화상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외선은 눈 속의 활성산소를 폭탄처럼 만들어내서 황반세포를 공격하고 잠잠해지던 신생혈관을 다시 자극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UV 사백 차단 선글라스와 책 넓은 모자를 챙기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흐린 날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도 눈에는 독이 됩니다. 세 번째 악당, 고혈압입니다. 눈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약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병적으로 생긴 신생혈관은 벽이 아주 얇고 부실해서 작은 압력 변화에도 쉽게 터집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전신 혈압이 높아지면 눈 속의 신생 혈관에도 높은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더 쉽게 터지고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껏 비싼 주사 맞아서 피를 멈춰놨는데 혈압 관리를 못해서 다시 터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혈압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짠 음식 줄이는 것이 내 눈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는 운동도 눈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암슬러 격자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황반변성 환자에게 이 암슬러 격자는 당뇨 환자의 혈당 측정기와 똑같은 필수 생존 도구입니다. 병원에는 한두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그 사이에 내 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병이 다시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은 두 개라서 한쪽 눈이 나빠져도 반대쪽 좋은 눈이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양쪽 눈을 다 뜨고 있으면 이상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에 병이 생겨도 모르고 지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세요. 냉장고 문, 화장대 거울, 화장실 문 안쪽 등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보게 되는 곳에 붙여두세요.
서랍 속에 넣어두면 절대 안 봅니다. 눈에 보여야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체크하세요. 세수하고 나서 혹은 물 마실 때 딱 10초만 투자하세요. 반드시 한쪽 눈을 손으로 완전히 가리고 오른쪽을 본 뒤 반대쪽 눈을 가리고 왼쪽을 보세요.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신다면 쓴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거리는 3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기록하세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선이 좀 찌그러져 보이네. 검은 점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이런 미세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달력에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 증상이 2일에서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예약 날짜가 아니더라도 즉시 병원에 전화하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다음 달 예약 때 말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다시 출혈이 생겨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의사가 없는 동안 여러분의 시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초병이 되어줄 겁니다. 암슬러 격자가 없다면 욕실 타일이나 창문틀 같은 격자 무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황반변성 치료가 힘든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만만치 않은 치료비 때문입니다. 항체 주사 약값만 해도 수십만 원이고 검사비까지 하면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큰 돈이 깨집니다.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씩 맞아야 한다니 돈 없어서 눈 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비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산정특례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황반변성도 산정특례가 되나요? 네, 됩니다. 단 모든 황반변성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단받고 적극적인 치료주사 치료 등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특례 등록 대상입니다라고 판단해서 신청해 주시면 그날부터 본인 부담률이 10%로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총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면 예전에는 내가 다 내야 했거나 보험 적용받아도 꽤 냈어야 했는데 산정특례가 되면 딱 10만 원만 내면 되는 셈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보통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고 5년 뒤에 재검사를 통해 병이 계속 남아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통은 대학병원이나 큰 안과에서는 원무과에서 알아서 안내를 해주시지만 간혹 누락되거나 본인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습성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다면 병원에 가셔서 꼭 제가 산정특례 대상이 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이 제도 덕분에 비용 걱정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나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 꼭 확인해 보세요. 주사 치료도 수술로 인정받아 수술비가 나오는 보험도 있거든요. 아는 만큼 내 돈을 아끼고 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황반변성이라는 병과 싸우다 보면 눈보다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많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의 공포, 다음 검사 결과에 대한 불안, 이러다 영영 안 보이게 되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우울감이 시시때때로 밀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는 눈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혈관을 수축시키고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약해진 황반을 더 공격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면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과 편안한 휴식은 그 어떤 약보다 좋은 치유제입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환우의 카페나 인터넷 글을 보면서 옆집 사람은 주사 3번 맞고 나았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며 남과 비교하면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사람마다 병의 모양도 진행 속도도 약에 대한 반응도 다 다릅니다. 나는 내 눈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둘째,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안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슬퍼하기보다 아직 남아있는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감사해보세요. 다행히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은 잃어도 주변 시야는 남아있어서 완전히 깜깜한 암흑이 되는 실명과는 다릅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훈련을 하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즐거움은 눈이 좀 침침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각 보조기구들도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셋째, 눈 감고 명상하기를 습관화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눈 주변 근육에 힘을 뺀 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눈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긴장했던 시신경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도 눈을 쉬게 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좋은 방법입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몸은 내가 고친다는 말이 있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기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황반변성 치료의 모든 것 어떠셨나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던 막막한 치료 과정이 이제는 조금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딱 4가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항체 주사 치료는 완치가 아니라 관리가 목표입니다. 당장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실명을 막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치료를 포기하는 순간 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악화됩니다. 둘째, 담배, 자외선, 고혈압은 치료를 방해하는 3대 악당입니다. 병원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 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이것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셋째, 산정특례 혜택을 꼭 챙기세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병원 원무과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세요.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병을 이겨내세요. 암슬러 격자로 매일 아침 눈 인사를 하며 내 눈을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황반변성,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결코 이기지 못할 병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평생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노력하는 나 자신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터널 끝에 밝은 빛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 튼튼백세가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